안녕하세요. 안보라학원 강사 고지연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부활된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영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학원에서 중1 팀장과 초등부 팀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강사 오영민입니다. 대부분 이제 2학기 때 내신을 보기는 하지만 초등부와 중등부 사이에 이 국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점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작품들이 이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2학기의 시험을 보는 걸로 발표가 많이 났던데 지금 이 3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좋을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 시험이라고 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1학기는 뭐 형성평가 이런 거 하면서 편히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학기 교재만 나가지 않습니다. 1학기에서도 문학, 문법, 중요한 단원들은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1학기 거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1학기와 2학기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짚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범위상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가장 먼저 탄탄하게 대비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1학년 교과서를 맨 처음에 피시면 문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학 단원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쌓아둬야지 2학년, 3학년 때 그 개념들이 계속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갑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부터 해서 표현하기 기법들을 배우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구성 단계부터 소설 구성 3요소 이런 기본 개념들을 배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도 배우지만 걔네들을 작품 안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기본적인 암기와 함께 적용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문학 작품은 우리 요즘 아이들은 조금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품 안에서 1학년 책에 있는 이제 고무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호감의 표에 있어서 엿을 이제 엿장수가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엿을 왜 먹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개념 내용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중학교의 내신 문학은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작품 안에서 구성 단계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 안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 개념들을 찾아가면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막상 애들이랑 내신 대비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착착착 쌓여있는 친구들하고 학원에 처음 와서 시의 3요소, 그놈의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교실에 놓고 같은 시간 안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 시간 동안은 그렇게 기본적인 갈래 이론을 잘 닦아 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지금 당장 다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저희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보내면 좋겠지만 학원을 못 보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중에 가면은 아이들 출판사에 문제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학년 거는요 대부분 앞부분에 갈래 이론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새로 시간을 내서 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야 소설의 3요소 뭐 있어? 그러면 아이가 대답하고 어머니를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야 소설 구성 3요소가 뭘까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 짜투리 5분, 10분. 왜냐하면 개념은 그렇게 익히는 게 필요한 거고 맞아요. 내신이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 아이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부터 어머니들 2학기 내신을 위해서 3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1학년에 있는 소설 같은 거는 같이 읽어본 다음에 아이가 이거 왜 이런지 나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정도의 어머니가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아이한테 이 당시는 이렇게 살았단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었다 정도를 이제 어머니께서 배경 지식 측면에서는 도와주시면 훨씬 아이가 이해하기는 수월하죠. 오영민 선생님께서 집에 이제 공부해야 될 자녀가 있으셔서 확실히 생활 노하우가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럼 오영민 선생님, 문학 말고 공부를 해놓으면 미리미리 좋은 게 있을까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가장 큰 변화 그리고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문법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에 문법의 꽃은 바로 이제 품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근데 어려워. 이 품사라는 아이가 용어도 낯설고 그리고 이제 영문법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영문법하고 계속 헷갈려요. 이게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우기에 좀 많아요. 그리고 적용하기 좀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품사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문법은 딱 떼지는데 품사가 발들여 놓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품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라고 말씀을 이제 앞에다 드렸는데 문법은 기본적인 암기는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뭐 구품사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그 말씀을 해요. 우리 애는 이과예요. 그리고 우리 애는 외우는 걸 싫어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품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요 어머니들이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건 그렇다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품사표를 외우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 그대로 뭐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니? 자, 그 품사에 우리 뭐 있을까? 일상생활 안에서 물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뭐 어머님들 지금 막 명사에서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이 고유명사, 뭐 의존명사 이거를 다 자립명사 이걸 다 나눌 줄 알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어른들은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이미 다 공부를 해 보셨던 것들이라. 근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이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품사의 개념들이 수관용사와 이제 수사. 그 다음에 관용사와 대명사.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관용사와 형용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헷갈려해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때 가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배우게 되는 내용들인데 어머니들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그렇죠. 기본 용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계속 물어주셨을 때 애들이 계속 그 관형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를 맞아요. 알아야 그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사실 시험 기간 들어가면 학교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고 학원에서도 문제를 내주고 우리 애기들이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을 구별하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기본 개념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품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품사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은 또 공부해 보셨지만 문제 풀면서 정답 맞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문제 푸는 속도뿐만 아니라 동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문법 영역입니다. 자, 오영민 선생님, 오늘 내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1, 2, 3 뭐가 중요한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머니들 우리 아이 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집을 서점에 가서 먼저 구입하셔서 그거를 이제 놓고서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문학의 개념, 그다음에 문법의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확인시켜 주시라는 거.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한다라는 게 그렇게 영역별로 기본 이론만 딱 준비를 해서 만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처음 내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 습관 잡는 방법, 그게 또 이제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내신 만점 받는 공부 습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나눠주시러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여기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